절대온도 0도보다 더 높은 상태에서는 모든 분자들이 다 움직인다고. 뭐 여러분들 세포도 움직이고 세포 안에 들어있는 뭐 탄소나 산소는 다 뭐 그렇게 구성돼 있잖아. 뭐 여러분들 뇌에 들어있는 이 뭐 세포들도 다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다 움직인다고. 그런 움직이는 것들이 전자가 만약에 움직이게 되면 이게 전기가 흐르게 되니까 전류가 이제 뭐 발생하는 거니까 이제 이게 이제 실제로 이제 잡음들이 이제 발생하기 시작한다고. 이게 뭐 그런데 볼트가 좀 높다든지 하면은 이 영향이 굉장히 작은데 문제는 이제 이게 볼트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이 영향이 이제 점점 커지게 되지. 하여튼 뭐 그렇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아날로그 통신이라는 건 우리가 신호 자체를 복원하는 거거든. 그래서 왜곡된 신호로부터 그러니까 이 아날로그 통신 봅시다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아닌데 지금 쏘리 이게 스노트 아날로그 통신이라는 건 오늘이 3월 10일이구나. 아날로그 통신은 요렇게 돼 있네. 내가 뭐 어떤 여보세요 얘기하는 거 이거 사인파가 아니라 여보세요 뭐 이렇게 보면 여러분 사인파로 생각하겠다. 뭐 여보세요 뭐 이런 파가 있어. 이게 원래 오리지널 시그널이야. 이게 보내는 신호에 이게 이제 더하기로 채널에서 이 노이즈가 섞이신다고. 노이즈 뭐 아무 때나 뭐 이렇게 돼 있는 이런 노이즈가 섞여서 우리가 실제로 받는 신호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다가 요렇게 좀 내가 다시 그리기가 좀 곤란해서 뭐 요렇게 되는 신호를 받는다고. 이런 신호를 이게 받는 신호야. 파란 신호가 요렇게 된다. 노이즈가 섞여가서 받는 신호는 이게 보내는 신호에다가 더하기로 노이즈가 된다고. 더하기가 돼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내가 뭐 잠깐 얘기했는데 AWGN이라고 그런다. 어디티브. A가 어디티브 더하기로 된다는 거야. 노이즈인데 이게 뭐 화이트 가우시안은 지금 뭐 몰라도 괜찮고 이 어디티브 더하기로 된다라고. 이 신호에. 그래서 이 받는 신호가 요렇게 되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파란 신호만 받았다. 지금 문제는 뭐냐면 파란 신호로부터 까만 신호를 지금 복원해내야 된다고. 원래 신호를 복원하는 게 목적이잖아. 내가 여보세요 얘기를 하면 내 친구가 노이즈가 섞여 있는 파행을 받지만 여보세요라는 말을 알아듣는 게 우리 목적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통신의 목적은 이게 통신의 목적은 받은 신호는 이게 요렇게 실제로는 보면 보내는 신호에다가 노이즈가 섞인 거야. 그러니까 추가된 요 받은 신호 요 위에서 보면은 요런 뭐 이렇게 내가 지금 그림을 좀 정확하게 그리기가 좀 힘이 든데 뭐 요렇게 돼 있는 뭐 요런 신호로부터 뭐 어떻게 보낸 신호 추출하는 거라고. 이게 통신 목적이라고. 이게 제일 중요해. 이 통신의 목적이 이걸 추출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가능하냐 하는 거야. 이게 가능하냐. 이게 가능한가. 이게 가능한가. 이게 가능한가. 이 질문을 해보자고. 이 퀘스천은 이게 과연 가능한가. 이걸 가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뭐만 알면 돼. 사실은 뭐만 알면 되냐면은 이게 가능한가를 체크를 해보려면은 우리가 수신 측에서 노이즈만 정확하게 알면 돼. 노이즈만 정확하게 알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받은 신호에서 만약 안다고 가정하면은 알면은 받은 신호에서 노이즈를 빼주면 되거든. 되잖아. 이게 받은 신호라는 게 아까 뭐라고 했어요? 받은 신호라는 게 이게 보내는 신호하고 보내는 신호랑 더하기 노이즈니까 여기서 만약에 노이즈를 알고 있다 그러면 노이즈를 빼주면은 이게 보내는 신호가 될 거 아니야. 신호가 될 거 아니야. 뭐 이러면은 너무 간단하지.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실제로 이거는 이론적인 거고 이건 이론적이라고. 이론적으로는 가능해. 근데 이거는 순수하게 이론적이라고. theoretical 이론적. 불가능하다는 얘기야. 실제로는.
실제로는 무슨 문제가 있는 게 노이즈를 정확히 알 수가 없다는 거야. 예, 왜? 왜 그런 거야? 노이즈라는 게 지금 어떻게 생겼다고? 아까 내가 얘기했지. 노이즈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거야? 예. 노이즈 뭐 때문에 생긴다고? 이 절대온도 0도가 더 커지면은 이게 뭐 모든 입자들이 이제 막 움직이는 거. 전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걸 내가 어떻게 알아? 이게 무작위로 움직이는 거라고 이게. 노이즈는 정확히 알 수가 없다고. 노이즈라는 건 절대온도 0도 0K 이상일 때 전자가 무작위로 움직이는 거. 무작위가 제일 중요하다고. 무작위. 내가 모르는데 랜덤한 거야. 랜덤. 랜덤하게 움직이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걸 알 수 있으면은 뭐 그걸 알 수 있으면은 뭐 몰라 뭐 하여튼 대단한 일을 할 수 있겠지. 그래서 그게 알 수 없다라는 게 뭐야 이게 뭐 하여튼 뭐 그건 아닌데 뭐 우리가 여러분들 뭐 양자역학 이런 걸 뭐 배워봤을 거예요. 양자역학 뭐 들어봤을 텐데 역학에서 양자역학의 가장 뭐 우리가 20세기에 두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물리학의 두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양자역학이고 하나가 상대성 이론이잖아요. 이 두 개인데 양자역학은 확률, probability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굉장히 싫어했잖아. 아인슈타인이 그 양자역학 하는 사람들 닐스 보어하고 막 그냥 거의 뭐 깔려고 엄청나게 했는데 결국은 뭐 실패했지 아인슈타인도. 양자역학을 이걸 확률적으로 존재한다고 하니까 뭐 그러니까 양자역학이라는 게 이게 보면은 그 중에서 불확정성의 원리라는 게 있어. 확정성의 원리. 요게 뭐 uncertainty principle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거 약간 좀 다르긴 한데 뭐 우리 과하고는 이거 운동량하고 뭐 이 이게 위치하고 정확하게 이게 같이 알 수는 없다라는 얘기거든. 하여튼 뭐 그거하고 좀 비슷한데 하여튼 이게 무작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이즈를 알 수가 없어. 그걸 알 수 있으면은 이거 빼주면 되지. 근데 이게 불가능하다고 이게. 그게 불가능해 이게. 불가능해. impossible해. 불가능하다고. 이게. 노이즈를 정확하게 알 수 없어.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내가 노이즈를 빼주고, 그러니까 받은 신호에서 노이즈를 빼주면 된다는 거, 뭐 이론적으로는 순수하게 알고 있는데, 받은 신호에서 노이즈를 알아야지 빼주는데, 노이즈가 뭔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내가 알 수가 없다고. 여기에서, 이 받은 요 신호에서 이 신호로부터, 이게 원래 신호가 원래 이렇게 돼 있는 건지, 아니면 원래 이렇게 돼 있는 건지, 이게 이렇게 돼 있는 거지 내가 알 수가 없다고. 이게 뭔지 몰라. 1번인지 2번인지 3번인지 내가 알 수가 없다고. 뭐 원래 저쪽에서 뭘 보냈는지 내가 알 수가 없어. 불가능해. 그러니까 아날로그는 신호 자체가 모든 값들을 다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내가 원래 걸 복원하는 것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그걸 이제 좀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아날로그 통신이라는 건 외국돈 수신 신호로부터 신호 자체를 보내, 그 송신된 신호 자체를 복원하는 거야. 신호 자체를 복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하다고. 지금 여기 잘 봐봐. 이게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한테 이거 1번 시그널 같은 신호를 주면서 노이즈에 대해서 지금 전혀 이걸 지금 안 가르쳐줬어. 이 노이즈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여기에 대해서만 주면서 여러분한테 이 원래 신호가 뭔지를 얘기해 보라고 얘기하면 얘기할 수 있겠어? 이게 받은 신호에게는 노이즈가 섞여 있다는 건 알고 있어 우리가. 노이즈가 섞여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 노이즈가 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이 신호로부터 원래 신호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나보고 예측을 하라고 하면은 나보고 주민철 당신이 통신에 대해서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한 것 같고 박사까지 하고 교수도 하고 있으니까 당신이 이거 원래 신호가 뭔지 알아봐 주세요. 얘기하면은 그럼 나는 모르겠는데요. 모르겠다는 말밖에 몰라. 왜냐면 내가 노이즈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는데 노이즈는 그냥 랜덤하게 움직이는 건데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걸 알 수 있으면은 내가 뭐 신이게 어, 내가 뭐 한다 여기 앉아 있어 그냥 뭐 다른 일 하고 있겠지. 하여튼 알 수가 없다고. 그런데 이게 디지털 신호는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은 이게 디지털 통신은 그 디지털 통신이라 해서 노이즈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니야. 둘 다 노이즈에 대해서 알 수 없어. 그런데 디지털 통신은 뭘 하냐면은 이걸 제한을 한다고. 보내는 걸 0 아니면 1로 제한을 해버려. 0 아니면 1로. 그래서 제한을 해서 그래서 0이면은 뭐 마이너스 5V, 1이면은 5V 요렇게 보내기로 약속을 한다고. 이 약속을 한다고. 이 약속 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내는 측하고 받는 측이 그 약속을 먼저 제일 먼저 해야 되면 디지털 통신을 하기 전에 보내는 측하고 받는 측하고 만나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 약속해야 돼. 1이면 뭘 보내겠다, 0이면 뭘 보내겠다라는 걸 약속을 해야 돼. 그러면은 이 상태를 봅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0101로 이제 뭐 물론 뭐 여러분들 알겠지만 이게 여보세요 얘기한 아까 이렇게 나오는 이 원래 신호를 이제 ADC를 거쳐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뭐 0101, 뭐 111, 뭐 이렇게 바뀔 거라고 이 디지털 시그널 나오겠지.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맞게 0101이니까 이게 만약에 5V로 있고 마이너스 5V, 5V, 마이너스 5V, 5V, 뭐 5V, 5V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0, 1, 0, 1, 1, 1, 1, 뭐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요런 신호로 바꿔서 이제 보낸다고. 그러면 바꿔서 보내면은 이걸 이제 전송한다고. 이게 보내는 신호야. 신호에다가 노이즈가 섞이겠지. 당연히 아까처럼 더하기 노이즈가 섞일 거라고. 노이즈가 뭐 이런 노이즈가 뭐 섞일 거라고. 그럼 여기에 노이즈를 섞어 봅시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내가 그리기 쉬우니까 그 받는 신호를 다시 그려 봅시다. 신호가 이렇게 0, 1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뭐 이렇게 안 그려도 되고 여기서 뭐 이렇게 되겠네. 뭐 이렇게 되고 뭐 요런 게 들어오겠네. 뭐 이거 뭐 툭 튀어도 괜찮아. 이렇게 요런 게 들어왔다고. 그러면은 내가 여기 잘 보세요. 내가 원래 걸 이걸 가지고 원래 신호를 내가 복원을 해야 되는데 잘 생각해 보면은 받는 측에서는 저쪽에서 아까 약속을 했다고 그랬지. 어떤 걸 보내기로 해서 0 아니면 1만 보내기로 했다고. 0 아니면 1을 보내기로 약속을 한 거야 이미.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얘네가 0을 보내는지 1을 보내는지만 나는 알면 돼. 그런데 약속을 하는데 0 아니면 1이 0이면은 0이면 마이너스 5V, 1이면은 5V를 보내기로 약속을 해놨거든.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하냐.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딱 이게 시작지마다 알고 있다면, 그러면은 여기에는 0을 보내는 것보다, 이거는 1을 보내는 것보다, 이거는 0을 보내는 것보다, 1을 보내는 것보다, 1을 보내는 것보다, 1을 보내는 것, 노이즈가 섞여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야, 이게. 노이즈가 섞여도. 그러니까 원래 신호 자체를 복원하라 하면은 이게 힘이 들지만은 이게 0101로 바꾸는 상태에서 0101로 이 원래 신호를 이게 원래 신호잖아요 사실은 원 신호인데 이걸 이제 0101로 바꿨어 0101로 0과 1로 바꾼 요걸 바꾸다 보니까 바꾸고 나서 보니까 이걸 매핑만 해주면은 그럼 나 0인지 1인지는 내가 알 수 있다고 원래 신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원래 신호에다가 만약에 노이즈를 섞거나 하면 내가 모르지만은 0과 1로 바꾸고 나니까 여기에 노이즈가 섞여도 별 상관이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요게 가능한 거지. 그래서 이건 이제 말로 쓰면은 뭐야 0과 1로 변환된 의미를 보는 거야. 의미. 그러니까 0이면은 마이너스 5V, 1이면은 5V 요렇게 되는 거야. 노이즈가 섞이더라도 그걸 알 수 있다라는 거야, 이게. 그게 핵심이야. 이게 디지털 통신의 핵심이고 우리가 왜 디지털을 쓰는지 뭐 그러면 이 통신에만 쓰는 거 아니냐 뭐 제어나 이런 데서는 얘기도 안 들어봤는데 우리 컴퓨터나 이런 데는 안 쓰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면 잘 안 돼. 이 모든 거에 다 이게 섞이는 거야. 이게 모든 거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에 왜 절도온도 영도만 지나면 이게 다 생기기 때문에 노이즈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이게 다 쓴다고. 그러면 컴퓨터에서는 이렇게 생기냐? 컴퓨터에서 생겨. 컴퓨터에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컴퓨터에서 뭐 이런 것들이 뭐 처음 들어봤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뭐 이게 CPU가 있다. CPU가 있다. 그다음에 뭐 이게 CPU에 뭐 이게 램에서 뭐 이게 데이터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 뭐 예를 들어서 이게 0과 1, 뭐 저장돼 있는 거 0, 1 이렇게 되지만은 결국 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이 신호, 펄스파 이런 것들이 되거든. 뭐 이 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뭐 1이면은 요 안에서는
나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1이면 뭐 3볼트, 0이면은 뭐 0볼트 이렇게 된다 합시다. 그러면 이게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CPU로부터 이렇게 뭐 가는 걸 봅시다. 이쪽 램으로 가는 거 이렇게 간다. 그러면 램에서 받으면은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는 노이즈가 섞이는 이런 것들이 받는 거예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받는다고. 이런 것들 받는다고 실제로는. 이 딱딱딱 직각으로 되는 거. 물론 구리선이 깔려 있기 때문에 이거 노이즈의 영향이 굉장히 조그맣게 되긴 돼. 이건 뭐 이 노이즈가 너무 심한 거고 이러면 이제 완전 이제 뭐 굉장히 문제가 생기겠지. 하여튼 이런 노이즈가 생기지만은 램에서 읽어드릴 때는 이게 이제 딱딱딱딱 노이즈가 좀 섞이더라도 바로 이 1을 보내는 이제 1, 0, 1, 0, 1, 0, 1, 0 이렇게 이게 알 수가 있다라는 거야. 실제로 이렇게 돌아가. 그 얘기를 안 할 뿐이지. 그냥 그 노이즈가 너무 약하다 보니까 그냥 요 보기에 이렇게 바로 딱딱딱 원래 뭐 이렇게 10, 10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은 이렇게 된 것처럼 여기 실제로 노이즈가 섞여 있는 거야. 그 뭐 CPU도 마찬가지고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모든 것들이 다 노이즈가 섞여 들어가는데 우리는 그냥 그걸 뭐 그냥 무시하는 거지 그냥. 그러니까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게 너무 작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설명을 하는 거야. 실제로는 존재하는데. 하여튼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들어가면은 무슨 말인지 알겠나? 난 물어봐야 되겠다. 김진욱, 네, 이 아날로그 통신하고 이 디지털 통신하고 이 어떻게 차이 나는 거야? 설명을 한번 해봐. 이게 둘 다 노이즈가 있긴 한데 어, 아날로그는 이제 신호를 받으면 그게 어떤 신호인지 노이즈를 구분을 못해서 모르는데 어, 디지털은 서로 약속을 통해서 어, 노이즈가 뭔지 대충 아니까 이제 보내온 신호가 뭔지를 알 수 음, 있게 음. 한다. 야, 저는 뭐 말씀. 하여튼 뭐 대충은 하는데 노이즈를 알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야? 노이즈는 몰라. 뭐 디지털 통신이라고 노이즈를 알 수 있는 건 아니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0이냐 1이냐만 내가 판단하면 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 잘 했는데 노이즈를 알아서라고 표현을 해서 물론 뭐 말을 하다 보면 이게 좀 꼬일 수가 있어서 그런데 노이즈를 아는 건 아니야. 둘 다 아날로그 통신이나 디지털 통신이나 둘 다 노이즈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 확률적으로 존재한다라는 것밖에 몰라. 마치 뭐, 뭐 토요일마다 뭐 로또를 뽑아가지고 이게 뭐 1등이 나온다라는 건 알고 있지만 내가 그 무슨 번호가 나온지는 내가 모르는 거잖아. 그거 알고 같으면 내가 뭐 공부 안 하지. 뭐한 1등 두 번만 하면은 뭐 내가 사실 평생 벌 돈 거기 다 나올 것 같은데 두 번까지는 아니고 한 번만 해도 내가 평생 벌 돈 다 나올 것 같은데 뭐 일 안 해도 그러니까 그 확률적으로 존재한다는 거하고 확률적으로 뭔가 존재한다라는 거하고 내가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아는 거하고는 좀 다른 얘기야. 근데 그걸 좀 이해를 하고 또 갑자기 또 내가 다음으로 넘겼는데 잠깐만 또 자꾸 이렇게 끊어지네. 근데 그렇고 이제 그 다음 장은 16페이지 보면은 이제 모듈레이션이라는 말을 전에 이제 내가 변조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통신용을 하다 보면은 모듈레이션, 이 변조라는 걸 이제 많이 쓰는데 이 두 가지 의미로 써요. 두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듈레이션 하면은 뭐냐면은 이게 전기 신호로 바꾸는 거야. 그냥 뭐 데이터를 어떤 신호로 웨이브폼으로 이게 바꾸는 거 신호로 바꾸는 거야. 0이면은 예를 들어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0이면은 뭐 요런 신호 뭐이 마이너스 5볼트 뭐 마이너스 5볼트 뭐 1이면은 5볼트짜리 이런 펄스파로 보내든지 아니면 뭐 약속을 이게 꼭 반드시 이렇게 직각 펄스파로 보낼 필요 없어. 그럼 뭐 예를 들어 삼각파 이렇게 보낼 수도 있어. 이렇게 삼각파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요렇게 무정한 요런 파는데 해도 되고 뭐 사인파로 해도 되고 뭐 하여튼 어떤 파는지 약속만 하면 돼. 1이면은 뭘 보내겠다 0이면 뭘 보내겠다라만 약속만 하면은 아무 상관이 없어.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할 때는 요렇게 많이 쓰지. 왜냐면 이게 제일 쉽거든. 계산하기도 쉽고 일단 뭐 파워 계산 뭐 이런 것들 하기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렇게 뭐 삼각파 이런 게 뭐 잘 안 쓰고 이렇게 펄스파로 주로 많이 써. 이게 신호를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데이터를 모듈레이션이라면 그러니까 디지털 통신이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의미를 신호로 바꿔주는 어떤 그 특징에 따라서 그렇게 나오는데 이게 첫 번째 의미고 첫 번째 의미고 모듈레이션. 두 번째 의미는 또 다른 거 모듈레이션인데 꼭 이게 캐리어 모듈레이션이라는 말을 가있어. 캐리어 모듈레이션.
캐리어 모듈레이션. 이거 반송파 뭐 모듈레이션, 캐리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를 텐데 하여튼 뭐 그런 게 있다라는 거. 이게 뭐 나중에 뭐 하여튼 코사인을 곱하면 이렇게 고주파로 올라가거든. 아마 응용 수학에서 배웠을 텐데 뭐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다. 하여튼 그 얘기를 또 좀 얘기를 해야 되니까 하여튼 그걸 주파수를 다르게 해서 뭔가 할 때 이걸 뭐 좀 바꿔주는 이런 걸 캐리어 모듈레이션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이거는 왜 하느냐? 그러니까 위의 모듈레이션은 의미를 데이터를 들을 신호로 바꾸는 거. 이거는 데이터를 신호로 바꾸는 거고 캐리어 모듈레이션은 이거 저주파 신호를 이미 고주파로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저주파 신호를 고주파 신호로 이제 바꿔주는 건데 왜 바꾸냐 하면은 뭐 하여튼 이 얘기는 좀 중요한 얘기니까 이제 얘기하고 갑시다. 이게 저주파 신호,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얘기하는 거 혹시 아는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목소리로 낼 수 있는 게 이게 주파수 영역에서 보면은 한 4K 정도까지 4K 헤르츠 정도까지 낼 수 있나 봐. 뭐 0헤르츠는 사실 못 내고 뭐 이게 뭐 한 10헤르츠도 거의 못 낼 것 같은데 100에서 한 10에서 한 40K라고 합시다. 그냥 뭐 이 밑에 거는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으니까. 그래서 한 4K 정도 우리가 사람 목소리.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뭐 빨리 이렇게 떤다 해도 이 헤르츠라는 게 1초에 몇 번 진동하느냐를 나타내는 거잖아, 이게. 진동하는 건데, 이 한 1초에 한 4,000번 정도까지 이렇게 뭐 뭔가 이게 떨리는 파가 측정해 보면 그렇게 나온대. 근데 뭐 우리가 낼 수 있는 건 아니고, 여러분이나 나나 이 정도 4K가 못 내고, 뭐 되게 유명한 소프라노나 뭐 이런 사람들만 낼 수 있어. 우리는 못 내. 하여튼, 이렇게 낼 수 있는데, 요 신호는 뭐냐 하면은, 이건 멀리를 못 가. 이게 특징이 보니까, 특징이 보니까 멀리 못 간다. 이 신호 자체가 멀리 못 간다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뭐 내가 예를 들 때 주로 어떻게 하냐면 저기 우리 뭐 학교 요즘 안 나와서 잘 뭐 이렇게 좀 그렇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뭐 학교를 마치고 우리 7호관 여기 미래관에서 나가서 보니까 저 멀리 운동장 저 그 중간쯤이나 멀리에 내 친구가 가고 있어서 야 누구야 뭐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은 그 친구 잘 못 들어. 잘 못 알아들어. 왜냐하면은 저주파 신호가 퍼지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퍼져가지고 이게 에너지가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특징 멀리 못 가. 이게 다 퍼져버려요. 이게. 그건 뭐 우리가 정한 게 아니라 그냥 자연의 특징이야. 이거는 자연적인 특징이야. 이거는 특징이라고. 인간이 정한 게 아니라고. 그냥 뭐 주어진 거야 우리한테. 근데 이걸 멀리 보내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이걸 여러분들 뭐 와이파이나 이런 것들 뭐 2.4기가라고 들어봤잖아요. 2.4기가 뭐 5기가 이런 거 뭐 아마 여러분들 집에서 이렇게 데이터 쓸 때 뭐 2.4 이렇게 보면은 그 공유기에 뭐 선정할 때 2.4기가로 나오는 것도 있고 어떤 데 5기가로 돼 있는 거 있거든. 근데 그런 거에 있는데 그 블루투스나 이제 뭐 와이파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ISM 밴드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핸드폰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 내가 여보세요 얘기를 하면은 이게 여보세요 내가 뭐 집안에서 이제 좁은 공간이니까 내가 뭐 말을 해도 뭐 예를 들어 우리 딸한테 뭐 안방에 있는 우리 뭐 공방에 있는 우리 딸한테 뭐 야 뭐 와서 뭐 밥 먹으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들리잖아. 근데 이게 멀리 가면은 안 들린다고. 뭐 다른 집에 간다든지 뭐 옆집에 간다든지 이러면 안 들린다고. 그게 막혀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전파는 통과한다고. 전파. 이걸 고주파로 바꿔주면은 뭐 예를 들어 2.4기가 2.4기가 5기가헤르츠. 이거는 기가는 10의 구성을 말하는 거야, 이게. 로 바꾸면은 고주파로 바꾸면은 이거는 이러면은 특징이 멀리 가, 멀리 간다. 이거 특징이 이게 특징이야. 이거 뭐 우리가 정한 게 아니라고 이거는. 멀리 간다고. 그래서 이렇게 주파수를 바꿔줘야 돼. 저주파 신호를 내가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굉장히 낮은 톤의 주파수가 낮은 거에 생기는 이런 신호들을 고주파로 바꿔주면은 멀리 가는 특성이 생긴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캐리어 모듈레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실제로 하는 건 이거는 뭐 말이고 실제로 이걸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주로 이제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하겠는데 이 주파수 변주는 뭐냐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여보세요. 뭐 지금 아날로그 해야 되니까 이 신호가 나오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멀리 보내려면 고주파로 옮겨야 된다.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뭘 해준다고? 곱하기 코사인 2파이 FCT를 곱해주고 이렇게 날리면 뭐 무슨 캐리어 모듈레이션이야 뭔가 대단한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코사인에 사인 이렇게 아니 요렇게 곱해주는 요게 지금 이게 지금 주파수 변조라고. 아니 주파수 변조가 아니라 이게 캐리어 모듈레이션이라고. 캐리어 뭐 변조 뭐 요렇게 되겠네. 그래서 이거 보내주는 거 그럼 이렇게 보내주면은 곱해주기만 하면은 어떻게 된다? 원래 신호가 FC로 옮겨가게 돼 있어. FC로. 이거 뭐 풀의 트랜스폼 내가 리뷰를 좀 해야 되거든. 그때 이제 다시 자세히 설명할 테니까 이거 곱해주기만 하면은 뭐 곱하기 해주면은 이제 이렇게 되지.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수학적으로 나타내면은 수식적으로 나타내면 이게 XT라고 하고 XT. 이게 MT라고 합시다. MT라고 여기서 MT 곱하기 코사인 2파이 FCT 또는 사인 2파이 FCT는 요 풀이에 트랜스폼 하면 뭐가 돼? MT는 뭐 예를 들어 MF라 합시다. 그러면은 곱하기는 뭐가 돼? 곱하기는 주파수 풀이에 트랜스폼 하면 컨버전 되고 코사인은 어떻게 된다고? 2분의 1의 델타의 F 마이너스 FC에다가 델타의 F 플러스 FC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MF랑 컨버전이 들어가니까 컨버전 델타 펑션이랑 컨버전 하면 어떻게 된다고? 시프트가 나온다고. 그럼 2분의 1이 m의 f-fc고 플러스 2분의 1의 m의 f 플러스 fc라고 돼서 이게 fc만큼 시프트 마이너스 fc만큼 시프트 하는 거야. 시프트. 옮겨간다고. 주파수가 옮겨가는 거야. 이게 만약에 이 2.4기가다. 2.4기가 아니면 5기가다 이러면은 이 fc가 2.4기가만큼 이제 시프트 하는 거지. 원래 주파수 있는. 뭐 하여튼 이걸 잘 모르겠는 사람은 내가 다시 설명을 할 텐데 이거 뭐 좀 알긴 알아야 돼. 이거 뭐 지금 풀의 트랜스폼 하나도 모른다는 얘기거든.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 공부 좀 해야 돼. 그 다음에 요 모듈레이션 하는 거 이제 이게 캐리어 주파수 이게 아까 말하는 코사인의 실런데 코사인 2파이 FCT 이렇게 돼 있는 뭐 이렇게 실런데 원래 신호가 MT가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쏘리 왜 이래? 쏘리. 여기 MT가 이렇게 돼 있다. 이게 캐리어고 이게 이제 반송파라고 그래 우리말로 반송파. 코사인이나 사인을 말하는 거야. 여기에다가 원래 원신호 이거는 원신호가 이렇게 될 때 신호를 캐리어에다 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주로 우리가 이걸 이제 뭐 앰플리튜드에 실을 수도 있고 뭐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이게 AM, FM, 뭐 PM인데 AM은 앰플리튜드를 바꿔주는 거야. AM. 그래서 앰플리튜드를 바꿔주니까 앰플리튜드가 바꿔지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 곱해주면 되지. 곱해주면. 그래서 요 두 개를 곱해준다고. 여기 MT에다가 요 위에 MT에다가 이게 AM인데 요 AM 요걸 지워야 되겠다. 이게 AM인데 AM인데 앰플리튜드를 바꿔준다. 그러면은 MT에다가 곱하기 코사인 2파이 FCT 요렇게 해준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이겠어? 그럼 우리 눈에 뭐야? 쏘리. 이거 뭐야? 나도 이거 언제 됐다. 쏘리. 원래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다가 MT에다가 코사인을 곱해줬다. MT에다 사인을 곱해줬다. 이러면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이겠어? 이게 어떻게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이는 거야? 코사인이나 사인은 여러분들이 뭐 곱하기 코사인 이렇게 하면은 물론 이게 주파수 측면에서 봐야 되긴 한데 주파수 측면에서 바로 딱 떠올려야 돼. 뭐랑 코사인이 곱해졌다, 뭐랑 사인이 곱해졌다라고 하면은 프리퀀시가 시프트 했겠구나. 프리퀀시가 주파수 측면에서 보면은 뭔가 이거 FC로 옮겨가겠구나라는 거. 조금 전에 얘기한 거, 여기서 얘기한 거, 요 얘기를 떠올려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보이는 그 주파수 측면이고 뭐 주파수는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 그냥 우리가 해석하는 공간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타임 도메인 시간 공간에서는
코사인이라는 건 뭐야? 코사인 사인은 플러스 마이너스 1 사이에서 이게 앰플리튜드가 1이잖아. 1이고 마이너스 1 사이에서 계속 빨리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곱한다 라는 건 어떻게 되겠어? 결국 MT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을 굉장히 빨리 곱해주는 거랑 똑같은 얘기야. 그러면 이렇게 우리 눈에 이렇게 보이는 거야. 이렇게 이게 지금 이거 보니까 여기 좀 그림을 그려놓고 하지 위에 거 이렇게 되니까 요게 이제 앰플리튜드가 돼서 요 거꾸로 되는 것도 또 그려줘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요 안에서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보인다. 이 파란색으로 보인다. 이 두 개 MT하고 캐리어를 곱한 이 주파수를 올려주면은 MT 곱하기 코사인 2파이 FCT인데 우리는 타임 도메인에서 보면 이렇게 보여. 타임 도메인에서 이렇게 보인다. 그래서 이게 뭐 좀 저 사람 무슨 얘기하는지 잘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라고 하면은 약간 좀 문제는 있긴 한데 하여튼 조금만 기다려.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자세히 이제 들어가서 하는 게 지금 이제 지금 오버뷰 하는 기간이니까 뭐 그냥 알면 좋은데 뭐 이 정도는 사실 알아야 되거든. 응용 수학을 했다라고 하니까 이게 뭐 대충은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 뭐 이 실질적으로는 처음 보는 거지만 하여튼 요 두 개 곱해지면 이렇게 된다는 요거만 알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FM이라는 거야. FM 프리퀀시 모듈레이션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은 주파수를 바꾸는 거야. 앰플리튜드는 똑같이 하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게 똑같이 이렇게 쭉 긋고 이렇게 긋고 하는데 이게 지금 요 부분이 이제 주파수가 굉장히 빠르다. 주파수가 빠르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주파수가 높다. 주파수가 낮다라는 말이야. 주파수가 높다라는 건 1초에 몇 번 변하는지가 높다. 빨리 변한다는 얘기야. 주파수가 높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거는 주파수가 낮은, 원신호가 이거 낮으니까 이쪽은 주파수가 낮은 주파수를 할당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주파수가 낮다. 천천히 변한다는 거지.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쏘리. 왜 이래?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이게 앰플리튜드는 똑같은데 여기 이제 빨리 변하다가 또 천천히 이렇게 변하다가 여기 또 빨리 변하다가 또 천천히 변하다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원래 신호가 이렇게 높은 데는 이렇게 높은 데는 이게 빨리 변하고 낮은데 요런 데는 이제 천천히 변하는 거예요. 천천히. 요 부분 지우자. 이게 좀 다른 색깔로 해야 되겠다. 요런 부분, 이런 부분 이렇게 이렇게 낮게 주파수가 낮은 부분 요것도 지워야 되겠다. 요것도 요 부분에 높은 부분에 이렇게 돼요. 이렇게. 밑에 그 AM, FM은 지금은 몰라도 괜찮아. 뭐 지금 뭐 저 사람 무슨 얘기하는지 못 알아듣겠다 하면 어차피 우리가 좀 더 배울까 이게.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변한다라는 것만 일단 알고 하여튼 뭐 넘어갑시다. 그래서 그렇고 뭐 그건 그렇게 넘어가고 우리가 이제 통신 시스템을 뭐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요소가 있어. 뭐 뭔가를 비교를 하려면은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뭐 몇 번 얘기했지만은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뭔가 평가를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 인간성이 얼마나 좋으냐 아니면은 뭐 실력이 얼마나 좋으냐. 실력이라는 게 사실 좀 굉장히 애매한 개념이었는데 예를 들면 뭐 수학을 얼마나 잘하느냐 통신을 얼마나 잘하느냐 아니면 뭐 책 읽기를 얼마나 잘하느냐 뭐 어떤 관점에서 굉장히 볼 때마다 다 다르잖아. 그 통신 시스템도 마찬가지라고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 관점 중에서 뭐 제일 중요한 게 있을 거 아니야. 우리도 사람을 볼 때 뭐 인품이 굉장히 중요하다잖아. 인품도 중요하고 뭐 그 사람이 얼마나 진짜 좀 뭐 이렇게 좀 알고 있는지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뭐 물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뭐 돈이 얼마나 많으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뭐 대놓고 얘기는 안 하니까 하여튼 그런데 어떤 중요한 요소들이 있다고 사람을 평가를 하는 데는 뭐 근데 뭐 사람은 뭐 두 가지 요소로 판단은 안 되고 내가 볼 때는 뭐 한 수십 가지가 될 것 같은데 그 가지 각각이 굉장히 중요한 거지. 근데 통신 시스템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어. 두 가지가. 이게 이제 다른 거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고.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은
일단 먼저 밴드위스라는 게 있어. 밴드위스. 밴드위스. 이게 DTH. 밴드위스. 이게 이제 대역폭을 말하는 거. 우리나라 말로 대역폭. 대역폭. 대역폭이라는 거. 이거 얼만큼 프리퀀시에서 차지하느냐 이 말이야. 프리퀀시에서 얼만큼 차지하느냐. 프리퀀시 영역에서 얼마나 차지하는가. 정도의 프리퀀시 영역에서 주파수 측면에서 보면은 얼마나 이 신호가 자기가 뭔가를 차지하고 있는지, 이 넓게 퍼져 있는지 이 정도를 나타내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프리퀀시 영역에서 많이 차지할수록 이 비용이 올라가게 돼. 그래서 프리퀀시 대역폭이 줄으면 줄일수록 더 좋아. 똑같은 건데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게 이제 이 송신 신호가 굉장히 중요해. 송신 신호. 시그널 파워라고 그러는데, 시그널 파워. 우리나라 말로 송신 신호. 송신 파워라고 할까? 송신 신호가 아니라 송신 신호 파워인데, 송신 파워라고 하면 되겠다. 시그널 파워. 트랜스미티드 시그널 파워인데, 신호의 파워란데, 일단 보내는 측의 신호니까 뭐 받는 측은 조정할 수가 없지. 받기만 해야 되니까. 보내는 측에서 뭐 신호를 조정할 거 아니야. 안테나에 따라서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요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팩터야. 이게 밴드위스랑 밴드위스, 이 시그널 파워, 요 두 가지 팩터가, 이게 어떤 통신 시스템, A라는 통신 시스템, 예를 들어 뭐 블루투스가 더 좋냐, 와이파이가 더 좋냐, 뭐 사실 좀 뭐 어떤 측면에서는 블루투스가 더 좋고 어떤 측면에서는 와이파이가 더 좋긴 한데, 뭐 그러면은 뭐 어떤 측면에서 뭐 LTE가 더 좋냐, 5G가 더 좋냐,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되잖아. 어떨 때는 비교를 해야 될 때가 있다고 우리가. 그러면은 그 비교를 할 때 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대역폭하고 시그널 파워야. 이 요 두 가지 관점은 일단 먼저 동일하게 준 다음에 그 다음에 비교를 해야 돼. 좀 그렇고, 뭐요 얘기는 일단 지금 우리가 지금 오버뷰 하는 거라서 이거 뭐 여러분들이 지금 다 할 수는 없고, 나중에 내가 이제 들어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할 건데, 요 두 가지는 꼭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그러니까 대역폭은 얼마나 차지하는가, 이건 이제 비용하고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 비용. 내가 얼마나 이제 돈을 쓰느냐 하는 비용과 관계 있어. 비용과 관련이 있고, 시그널 파워는 내가 송신 파워를 높이면 높일수록 좋긴 한데, 그럼 신호가 더 좀 멀리까지 퍼질 수 있잖아.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신호 파워를 더 높이면 더 멀리까지 나가니까 우리 통신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생각해봐 여러분들. 아무리 그 멀리까지 나가는 게 좋다 하지만은 내가 핸드폰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원래 하루에 한 번만 충전하면 되는데 배터리를 빨리 소모된다는 거야. 이게 배터리 소모랑 연관이 있다고. 배터리 소모랑 연관이 돼. 그러니까 시그널 파워를 높이면 뭐 신호가 멀리까지 가는 건 좋은데 배터리 소모가 너무 빨리 되니까 내가 뭐 통신 이걸 뭐 쓰다가 하루에 한 번만 충전하면 되는데 뭐 예를 들면 뭐 6시간마다 충전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중간에 계속 충전하고 있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집에서 나올 때 충전하고 밤새 충전하는 거야 뭐 괜찮지. 잘 때 충전하면 되니까. 근데 나와서 돌아다닐 때 그때 어디서 가서 충전을 해야 된다고. 그럼 이제 곤란해지지 이게. 그러니까 배터리 소모랑 관련이 있고 그다음에 비용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제 관점이 굉장히 중요해. 뭐 요거는 뭐 그대로 이거는 이 밴드위스고. 자꾸 밴드위드가 자꾸 위스. 예, 대역폭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송신 파워, 시그널 파워. 얼마나 소모를 하느냐, 배터리 소모가 얼만큼 되느냐 하는 것들,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이제 적어도 이 두 가지 관점은 A라는 시스템, B라는 시스템을 비교를 할 때 이 두 가지 관점은 맞춰주고 나서 그 다음에 비교를 해야 돼. 다른 것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하여튼 그렇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은 몰라도 괜찮은데, 요거 나중에 이제 2학기 가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뭐냐 하면은, 무슨 암호같이 생겼는데, 이게 사실은 디지털 통신의 가장
중요한 그림 중에 하나. 이 그림을 이제 뭐 셰논이라는 사람이 이제 발견했는데 뭐냐? 여러분 디지털 통신이라는 걸 봅시다. 디지털 통신. 실제로 우리 여러분들은 디지털 통신만 이제 뭐 거의 중요한데 아날로그 통신은 거의 안 쓰거든 잘. 요즘 뭐 AM, FM 뭐 이런 데나 쓰고 있고 라디오 방송이나 쓰고 있고 그다음 무전기, 워키토키 있잖아. 그런 데는 아직까지 쓰고 있지. 근데 뭐 여러분들 생각해봐. 핸드폰이나 뭐 이런 것들, 뭐 5G나 LTE나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뭐 와이파이로 할 수 있는 뭐 이게 보이스 뭐 이게 VoIP라고 그러는데 그 뭐 우리가 카톡으로도 통화를 할 수는 있잖아. 그런 것들 다 디지털로 다 하는 거라고. 통화하고 뭐 데이터 보내고 뭐 이런 것들 다 디지털이야. 응. 근데 디지털 통신을 이제 뭐 해야 되는데 이거 디지털 통신을 이제 본질적으로 보자고. 이게 도대체 뭔지 도대체 디지털 통신이라는 게 뭔지 이 본질 이거의 본질이 뭔지를 한번 보자고. 디지털 통신을 아까 하는 이유는 뭐라고? 노이즈에 강인하기 때문이에요. 이걸 노이즈에 강하다. 노이즈에 강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디지털 통신을 쓰는데 그 디지털 통신을 그 쓴다 하고 생각해 보면 이게 도대체 디지털 통신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한번 해보자고. 그 디지털 통신이라는 건 내가 원래 아날로그, 내가 들을 수 있고, 내가 볼 수 있고, 내가 뭔가를 하려면 아날로그로 다 바꿔야 돼. 그 내가 뭐 여보세요라는 이 신호를 아까 뭐 ADC를 거쳐서 어떻게 0101로 0101 뭐 11 뭐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이렇게 바꿔. 요걸 이제 보내는 거야 이걸 보낸다고 이걸 이런 정보를 보낸다고 이 정보. 근데 0101을 보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 신호를 바꿔야 된다고. 0이면 뭘 보내고 1이면 뭘 보내고 이렇게 신호를 바꿔야 돼. 그 0과 1을 보낼 때 이게 이제 0이면은 예를 들어 뭐 마이너스 5볼트, 1이면은 5볼트 이렇게 뭐 거꾸로 해도 괜찮아. 뭐 0이면은 5볼트, 뭐 1이면 마이너스 5볼트 그렇게 해도 괜찮아. 뭐 약속하기 나름이야. 그리고 이렇게 바꿔서 이제 이 신호로 보낸다. 그러니까 이 신호를 보내는데 이 신호가 노이즈가 섞인다고 했잖아. 아까 이게 뭐 0101 이렇게 돼 있으면 뭐 이게 마이너스 5볼트, 5볼트, 뭐 5볼트 뭐 이렇게 쭉 되겠지. 이게 01 아까 여기 0101 이렇게 되니까 요 신호가 01 01 11 뭐 이렇게 돼. 이걸 이제 보내면은 어떻게 된다고? 받는 측에서 이걸 이제 안테나를 통해서 보내는 거예요. 이거 안테나를 통해서 이렇게 보낸다고. 멀리 보내는. 그러면 이제 받는 측에서 이게 송신기고 이 수신기는 이게 송신기가 위에 게 위에 송신기고 수신기에서는 이제 안테나를 받아가지고 제일 먼저 이제 받으면은 뭐가 생긴다고 노이즈가 생기는 거지 이게 받으면은 이게 받는데 이게 받으면은 이게 0, 1, 0, 1 이렇게 돼 있는데 1, 여기에다가 노이즈가 섞이니까 실제로 우리 받는 건 요거는 모르고 요렇게 돼 있는 상태를 이제 우리가 받게 된다고. 요 받아가지고 이제 뭔가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0과 1을 이제 추출해내야지. 0, 1, 0, 1, 1, 1을 보냈다라는 걸 이제 알아내야 돼. 근데 이걸 보니까 뭐 이게 ADC를 거쳐 물론 여기에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게 나오면 이제 DAC를 거쳐 가지고 다시 어떻게 해야 된다. 원래 신호를 요렇게 이렇게 보내내야 돼. 원래 신호. 요걸 보내낸다고. 그래서 보니까 뭐 ADC 거쳐가고 이 부분 잘 봅시다. 이게 뭐 아날로그 신호를 ADC를 거쳐가 요 부분 뭐 중요하긴 한데 내가 들으려면 이게 뭐 돼야 되고 마이크를 통해서 해야 되지만은 이 부분은 디지털 통신의 핵심은 아니지. 핵심은 뭐냐 하면은 결국은 뭐야? 정보를 보내는 거야. 0101을 보내고 0101을 보내서 이렇게 0101로 받는 요게 핵심이야. ADC하고 DAC 하는 거는 뭐 그냥 사실 아무나 할 수 있어. 쉽다고 그 부분은. 그러니까 이게 디지털 통신이라면 결국 0101, 0과 1로 돼 있는 정보를 보내서 0과 1을 받는 거야. 그걸 굉장히 압축해서 그리면은 그림을 보면 이렇게 된다고. 그 보내는 측은 0 아니면 1을 보내잖아. 0 아니면 1을 보낸다고. 보내는 측. 송신 측은. 받는 측은 물론 노이즈가 0이면 뭐 어떤 신호를 바꿔서 뭐 보내고서 노이즈가 뭐 섞이고 뭐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내가 판단을 내려야 되는 거잖아. 그럼 판단은 뭐 저쪽에서 0을 보내는지 1을 보내는지 내가 판단하는데 수신 측에서는 그러니까 요런 과정들 다 뭐 노이즈 섞이고 뭐 이런 과정들을 다 합해서 뭐 노이즈 섞여가 이렇게 다 합해서 아주 최종적으로 저쪽에서 0을 보내는지 0을 보내는지 1을 보내는지 그러니까 한 비트만 포커스를 맞춰서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보내는 측은 0 아니면 1을 보내는 거고
받는 측에서도 뭐 신호를 받아가지고 결국은 그 안에 그 신호 안에 요 신호 안에 요 신호 안에 요 신호 안에 들어있는 정보가 1인지 0인지를 판단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받는 측이 0인지 1인지를 판단한다고. 요거를 다시 그리면은 결국은 노이즈가 섞이더라도 에러가 없이 적용되면 0을 보내는데 0을 받는 거야. 이건 0을 보내는데 0을 받는 거야. 그 다음에 1을 보내는데 1을 받는 거야. 이렇게 1을 보냈을 때 1을 받는. 요게 이제 퍼펙트한 거지. 노이즈가 섞이더라도 내가 어떤 에러 없이 이게 에러 없는 상태. 에러가 없는 상태인데, 문제는 에러가 없는 상태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겠지. 그런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태가 생기냐. 0을 보내는데 1로 판단하는 상태가 생겨요. 0을 보내는데 1로 판단하는. 이렇게 가는 거야. 0을 보내는데 1로 판단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보낸 거, 실제 보낸 정보고, 수신 측은 이제 이거는 받은 정보, 받은 신호가 아니라 내가 판단한 정보야. 판단했다고. 0을 보낸 저쪽에서 노이즈가 섞여서 0을 보낸지 1을 보낸지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판단해서 이게 뭐 0을 보냈다 아니면 1을 보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요거 그다음에 1을 보냈는데 0을 보냈다 0으로 판단했다 요렇게 될 거 아니야. 요게 결국은 뭐냐 하면은 요 부분 1번 2번 이렇게 1번과 2번 2는 1번은 이렇게 봅시다. 1번은 뭐야? 0을 보내는데 1로 판단하는 거고, 2번은 1을 보내는데 0을 판단하는 거지. 이런 것들을 이제 에러가 났다고 그래. 에러 상태야. 그런데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은 이게 비트 0과 1을 비트라고 그러잖아요. 비트가 에러 났다. 그래서 비트 에러, 빗 에러가 났다고. 빗 에러가 났다고 그래. 비트 에러가 났다고. 0을 보내는데 1로 판단하는지 1을 보내는데 0으로 판단하는지 요거 에러가 났다고 그래. 그래서 이런 상태를 하는데 결국은 그러니까 디지털 통신이 뭐냐 하면은 결국은 0과 1을 보내는데 0을 보내는데 0을 받고 1을 보내는데 1을 받으면 에러가 안 나는 거고 0을 보내는데 1로 받든지 1을 보내는데 0을 받든지 이렇게 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야. 요게 뭐 이게 이 에러가 나는데 요게 사실은 에러 나는 게 왜 에러 나는가 이유가 뭐야? 이유가 뭐야? 이게 노이즈 때문이기 때문에 아까 노이즈가 뭐 때문에 확률적으로 존재한다고 했잖아. 노이즈가 확률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빛 에러도 결국은 확률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이것도 확률에 의존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빛 에러 그 확률이 어느 정도 나오냐? 0을 보내는데 1이 나오는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것들 BER이라고 해요. BER. 빛 에러 레이트. 빛 에러의 어떤 레이트 정도가 레이쇼가 나오는지 이렇게 아니면 빛 에러 프로바빌리티 빛 에러 프로바빌리티 BEP라고도 하긴 하네. 주로 BER이라는 말을 더 많이 써. BER의 말을 더 많이 쓰고 BER 노이즈 때문에 발생하는데 그래서 이 에러 레이트 요런 것들을 하는데 이게 뭐 잘 생각해봐. 이게 실제로 이렇게 뭐 신호를 받고 요 부분 잘 보세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이 신호를 받고 이 안테나를 통해서 보내고 안테나를 통해서 받아서 이렇게 뭐 이렇게 노이즈가 섞여 있는 상태에서 받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디지털 통신이 처음에 나타났을 때 요 부분 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이제 이걸 어떻게 이걸 구성해야 되나 어떻게 우리가 잘 만들어야지 이걸 잘 만들 수 있을까라는 거 모든 사람들이 이걸 보내고 이 1번 보내고 이 받고 하는 요 작업을 이 1과 2를 잘하려고 뭐 노력하고 있는 상태 있었다고. 모르는 사람들이 1과 2 이런 이제 송신을 이제 신호를 만들어서 이제 안테나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 하고 2번은 이제 받은 신호로부터 우리가 노이즈를 어떻게 제거를 해서 원래 걸로 할 수 있는지 이렇게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어떤 셰넌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셰넌
셰논이라는 사람이 클라우드 이 셰논이라고 뭐 그 정보공학에 뭐 만든 사람이에요. 정보공학이라고 만든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마 튜링이라는 사람 들어봤을 거예요. 튜링. 뭐 최근에 뭐 그 누구냐 그 영화 배우는 생각이 나네요. 그뭐 하여튼 그 튜링이라는 사람이 그 이미테이션 게임이라고 영화 몇 년 전에 그 개봉했던 것 같은데 그 닥터 스트레인지 나왔던 사람 있잖아. 그 사람 이름 뭐야? 그 사람. 하여튼 뭐 그 사람이 그 주인공 역할을 했는데 그 데이비드 컴버배치인가? 뭐 하여튼 그 사람이 있는데 그 튜링이라는 사람하고 튜링이라는 사람 못지않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셰논이 거의 뭐 정보공학의 아버지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잘 봐봐. 이거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막 디테일에 막 신경 쓰고 있었다고. 이 디테일을 어떻게 만들려고 막 했는데 이 셰논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당신들 하는 거 맞긴 맞는데 지금 그 디지털 통신이라는 거의 본질이 도대체 뭐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 결국은 디지털 통신의 본질이 0 아니면 1을 보내가지고 0 아니면 1을 받는 건데 0이 1로 될 수도 있고 1이 0으로 될 수도 있고 BR 결국은 요 BR을 낮추는 게 이 에러 레이트가 낮아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이 확률을 낮추는 이걸 어떻게 낮출 수 있을까? 이걸 방안을 당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전체 큰 그림으로 보자는 거야. 이게 큰 그림. 요게 그래서 이게 이 그림이 뭐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뭐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디지털 통신이라면은 디지털 통신이 뭐냐 하면 딱 이 그림만 딱 보여주면 돼. 이 그림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으면은 디지털 통신이 도대체 뭐다라는 걸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 그래서 정보라는 거, 인포메이션이라는 게 이 쉐논이라는 사람이 이 그림을 그리면서 만들어낸 거라고 이게. 뭐 완전히 이 그림은 아니지만 하여튼 여기서부터 파생이 돼서 이게 정보공학이라는 게 지금 뭐 다 IT, 뭐 ICT라고 하잖아. 그 IT가 그 인포메이션이야, I가. 인포메이션. 이 그림으로부터 파생된 거라고 생각해도 괜찮아, 이게. 그 본질, 그 도대체 디지털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이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하기 시작했다고. 쉐논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뭐 이게 0과 1, 이제는 보내는 척에 이게 송신청 0이고 1을 말하는 거예요. A1, 요걸 말하는 거예요. 수신책이고 0과 1을 말하는 거예요. 이 B1, 뭐 다른 걸 이제 디시널로. 요 알파라는 게 요게 이제 에러 레이트지. 0을 보내는데 1로 받는지, 1을 보내는데 0을 받는지. 요게 비트 오율, BR 말하는 거고 아까 BR. 요거는 1 마이너스 알파는 에러가 안 생기는 거지. 요런 것들. 그러니까 디지털 통신이 뭐냐 하면 딱 사실 이 그림만 그려줘도 거의 뭐 내가 볼 때는 95점은 되는 것 같아. 90점 되는 것 같아. 90점. 요 그림에 대해서 설명만 할 수 있어도 디지털 통신이. 그래서 요 그림은 뭐 물론 우리가 1학기 때는 안 할 거야. 우리가 아날로그 통신을 할 거니까. 그렇지만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알고는 있어야 돼. 그래서 뭐 그리고 이제 아까 했던 거 아날로그 통신은 아까 얘기했지만 신호 자체를 복원하는 거예요. 디지털 통신은 신호의 의미를 보는 거야. 의미를 복원한다고. 그러니까 얘기했잖아. 디지털 통신을 하려면 어떻게 보내는 측이나 받는 측이나 만나가지고 약속을 해야 된다고. 뭐 1이면은 5V, 0이면은 마이너스 5V 이렇게 약속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내기로. 그러니까 여기서 약속을 5V로 했든지 뭐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마이너스 3V 이렇게 했다. 그럼 좀 낮게 되겠지. 앰플리튜드가 약간 낮게 되겠지. 이렇게 한다고 이게 틀린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 신호 자체 3V냐 마이너스 3V냐가 중요한 거나 또는 5V냐 마이너스 5V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5V면은 1을 보냈구나. 마이너스 5V면은 0을 보냈구나라는 그 의미가 중요하다고. 의미가 중요해. 신호 그 자체가 중요한 게 마이너스 5V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마이너스 5V가 왔으면은 저쪽에서 1을 보냈구나. 이 마이너스 5V 보냈으면 0을 보냈구나. 그 다음에 5V면은 5V를 받았다라고 하면 저쪽에서 1을 보냈구나라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면 그러니까 의미를 파악해야 돼. 의미. 그래서 뭐 요게 디지털 통신의 잡음 때문인데 사실 통신으로서 잡음은 언제나 발생하는 건데 요거를 이제 수신기로 의미만 구별할 수 있으면 되고 그러니까 의미만 구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디지털 IC는 디지털을 하면 이제 IC 칩으로 만들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뭐
복잡도가 뭐 높아지더라도 대량 생산 가능해서 뭐 이게 칩 가격을 맞출 수 있고, 그다음 뭐 이것도 뭐 음성이나 비디오나 데이터나 뭐 어차피 0과 1로 바꾸고 나면 똑같은 거거든. 0과 1로 바꾸기 전에는 이제 문제가 되지. 음성이나 우리가 뭐 비디오나 데이터나 이게 다 달라지는데, 우리가 0과 1로 일단 ADC를 거쳐서 바꾸고 나면 0과 다 01, 01 이렇게 나와야 돼. 그것만 전송하면 되니까 똑같아지지. 그러니까 쉬워지지. 따로따로 안 해야 된다고. 그래서 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보면은 이제 좋은 통신이라는 도대체 뭐 어떤 걸 말하는 거냐, 좋은 통신. 그래서 이제 이거 보면은 잠깐만. 그래서 데이터율이 이제 높은 데이터율. 속도가 높으면 좋겠지. 속도가 높다는 거. 빨빨 보내면 좋잖아. 뭐 1초에 뭐 100기가 1기가 보내는 거랑 뭐 1초에 뭐 10메가밖에 못 보내는 거랑 다르잖아. 데이터율이 높으면 더 좋지, 당연히. 그 다음에 뭐 아까 얘기했지만은 뭐 아까 밴드위스가 아까 비용이라고 했거든, 비용. 응? 비용이 높으면 좋겠어, 안 높으면 좋 당연히 낮으면 더 좋지. 낮으면 더 좋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비용이 낮으면 더 좋으니까 어떻게 작은 대역폭이 작으면 좋다고. 비용이니까 비용이 작으면 좋잖아. 돈을 써야 된다. 우리가 프리퀀시를 쓸 때 뭐 그냥 아무데나 쓰면 되는 게 아니야. 이거 돈 주고 사야 된다고. 그러니까 뭐 근본적으로 보면은 왜 여러분들 생각해 봤는지 모르겠네요. 왜 와이파이나 블루투스나 이런 거 쓸 때 2.4기가 5기가 대역은 돈 안 내잖아. 뭐 물론 와이파이 사용하려면 쓰려면은 사야 되니까 문제가 되지. 그럼 블루투스 뭐 이어폰이나 아니면은 이 마우스 같은 걸 사는 데는 뭐 이렇게 돈이 들지만 비용이 들지만은 그걸 사용하면서는 돈 안 들잖아. 내가 뭐 집에서 뭐 블루투스 마우스 쓴다고 어디 SK에 뭐 10,000원 내야 되고 이렇게 하나 안 하잖아. 이거는 프리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들 LTE나 5G는 보통 이거 프리가 아니라고. 넌 프리가 돼가지고 이거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 뭐 일단 뭐 예를 들어서 뭐 2에서 한 뭐 5만 원 정도 월 이 돈을 내야 된다고. 달마다 이 돈을 이렇게 내야 돼. 이거는 프리인데 왜 그러냐? 근본적으로 왜 블루투스랑 와이파이는 그 공짜고 LTE나 5G는 돈을 내야 되는가? 근본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 주파수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주파수는 2.4기가 5기가 좀 중요한 건데 이걸 ISM 밴드라고 해서 이거 공짜로 쓸 수 있는 대역이야. 공짜 주파수 대역이라고. 공짜 대역이라고 하면 좀 그래. 공짜 주파수 대역이야. 요 2.4기가 대역이나 5기가 대역은 그냥 네가 나라에서 너 공짜로 써도 된다라고 해서 이제 그냥 그 뭐 이렇게 뭘 하면서 내가 돈을 지불 안 해도 괜찮아.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주파수 대역만 쓰는 거고, 여기는 LTE나 5G는 사용하려면은 이게 이제 넘프리는 왜 그러냐면 공짜 주파수를 안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SK나 LG나 KT가 그 어떤 특정 영역 1.6기가 뭐 3.2기가 이런 걸 쓰면은 이 2.4기가하고 5기가 대역을 제외한 나머지를 쓰려면은 정부에 돈을 내야 돼. 돈을 주고 뭔가를 사와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론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기지국 같은 것도 세워야 되니까 그렇지만은 이게 달마다 얼마씩 돈을 내야 된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 대역폭이 작으면 좋겠지 당연히. 그럼 작으면은 돈을 덜 내야 되니까 비용이. 그렇고 그다음에 SNR이 작으면 좋겠지.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SNR 이게 뭐 EB 오브 N제로인데 뭐 이건 노이즈 레이션 신호 파워를 말하는 거예요. 이 SNR은 뭐 지금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SNR은 신호의 파워라고 생각하면 돼. 송신 파워. 그 신호 파워가 작으면 좋겠지. 그러면 배터리 오래 쓸 수 있으니까. 물론 멀리 가는 데는 신호 파워가 더 높으면 더 멀리 가기는 한데 여기서는 뭐 일단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작은 왜곡 자체가 작다. 그 다음에 뭐 그 다음 작은 비트 오일. 그 다음에 뭐 여러 사람이 많이 사용한다. 시스템 활용도 사용자가 굉장히 많다. 그러면 높으면 더 좋겠지. 뭐 한 사람만 사용해야 된다. 그럼 뭐 어떤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그 한 사람만 사용해야 된다. 아니면 10사람이 사용해야 된다. 100사람이 사용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점점 많으면 많을수록 더 싸질 거 아니야. 높은 시스템 사용도가 있으면 더 좋겠지. 그 다음에 복잡도도 낮고 비용도 좀 낮으면은, 물론 비용 중에 제일 이제 큰 비용이 사실 밴드위스 사는 비용이 뭐 제일 큰 건 아니지만 하여튼 굉장히 큰 범위를 나타내고, 그 이외에도 보면은 뭐 보통 복잡도가 높으면은 비용이 좀 높으니까 뭐 CPU 같은 것도 마찬가지잖아. 뭐 요즘 보니까 뭐 i9 같은 거 뭐 새로 나오는데 칩 보니까 뭐 굉장히 비싸던데, 그 CPU만 몇십만 원, 거의 한 100만 원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뭐 거의 굉장히 비싸던데, 그 집적도가 높으니까, 복잡도가 높으니까 이제 처음에 인텔에서 제시하면서 굉장히 비싸게 받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 이제 내가 이제 굉장히 제일 좋아하는 말, 이 실제 시스템에서는 이들 사이에서 뭘 하고 있다고? 트레이드 오프를 하고 있다고. 트레이드 오프. 장단점이 다 있다고. 트레이드 오프. 어떤 게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다고. 그러니까 데이터율이 높다. 첫 번째, 데이터율이 높은 건 좋긴 하지만 데이터율을 높이려면은 뭐 시스템이 복잡이든지 아니면 밴드위스를 높이든지 이렇게 하면 돼. 그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작은 데이터율을 좋긴 하지만 작은 데이터율을 하면은 데이터율이 이제 낮아지는 거야, 보통. 그러니까 반대가 되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그 적당한 선을 잡아야 돼. 트레이드 오프라는 건 적당한 선, 이 장단점이 있어서 적당한 선을 찾는다. 뭐 요런 말이야. 트레이드 오프라는 건. 그 뭐 여러분도 뭐 살아봐서 알겠지만은 사실 인생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은 적당한 수준을 유지하는 게 제일 어려워. 적당한 수준. 적당하게 내가 도대체 어디까지 해야지 적당한 건지, 뭐 어디까지 해야지 내가 진짜 집착하는 건지, 그거 똑같은 얘기거든. 내가 굉장히, 그러니까 이 단어들이 굉장히 좀 약간 이분적인데, 뭔가 결과가 잘 나왔다. 결과가 잘 나오고 나면은 뭐 그래 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굉장히 잘한다 하면 그 사람은 굉장히 집요하게 뭔가를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 보면은 좀 약간 웃겨. 보면은 뭔가 성공해서 뭐 어떤 일을 똑같이 하는데, 이 A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해. 근데 이게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르잖아. 일단 모르고 있어. 우리가 결과는 모르고 있으니까. 근데 똑같이 A가 똑같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노력해서 뭔가를 하려고 한다고. 근데 성공하고 나면은 그 사람은 아주 집요하고, 그 사람은 A는 열심히 한다. 열심히 하고 아주 집요하고 아주 좋은 쪽으로 얘기한다고. 근데 이 사람이 실패하고 나면 사람들 무슨 얘기하냐면은, 그 사람은 A는 그냥 집착한다고 그래. 집착하고 그냥 노력하긴 하는데 집착만 하고, 뭐 그냥 뭐 별로 안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웃겨, 이게. 그러니까 결과로 모든 걸 다 판단해 버린다고. 이게 어떤 때는 뭐 집요하다는 게 뭐 좋은 의미로도 쓸 수 있고 뭐 나쁜 의미로 쓰는데, 집착하는 건 주로 나쁜 의미로 많이 쓰지. 똑같은 건데 사실 집요하다는 거 집착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야. 같은 얘기라고. 같은 걸 우리가 좋은 쪽으로 브라이트 사이드로 보느냐 아니면 다크 사이드로 보느냐, 이 차이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모든 게 다 트레이드 오프라는 거야. 내가 뭐 이 어떤 A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트레이드 오프라는 거야. 이게 어떤 게 좋은 점이 있다. 뭐 열심히 노력한다라는 걸 열심히 노력하는 거 그냥 좋은 의미로 판단할 수도 있는데, 뭐 다른 거 안 하고 자기 해야 될 거 안 하고 뭐 이것만 노력하고 있으면 이제 뭐 이상하게 다른 사람들이 안 되니까, 그냥 하여튼 이런 게 트레이드 오프야. 트레이드 오프. 뭐 몇 번 얘기했었는데, 내가 생각할 때 공학이 뭐냐? 공학. 트레이드 오프를 배우는 학문이라고 나는 생각해. 나한테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해. 물론 다른 사람은 다르게 얘기를 하겠지. 근데 트레이드 오프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물론 트레이드 오프를 제일 많이 배우는 데는 경제학인데, 뭐 경제학이랑 뭐 공학이랑 뭐 어차피 우리 돈을 가지고 매개를 해서 뭔가를 이루어지는 학문이기 때문에 이게 뭐 뗄래야 뗄 수가 없어. 트레이드 오프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이제 트레이드 오프를 하다 보니까 이게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늘 공존한다고. 이게 도대체
어떤 지점에서 내가 뭔가 하나를 딱 선택을 해야 돼. 이게 내가 노력하는 게 뭐 노력하는 정도는 사실 뭐 실행으로 나타낼 수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뭐 여러분들 뭐 고등학교 때, 고3 때 하루에 노력하는 정도는 뭐 정확하게 수치를 나타내기가 힘이 드니까 좀 나타낼 수 없으니까 뭐 하루에 예를 들어 10시간 공부한다. 어떤 사람은 10시간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열심히 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아니 고3인데 10시간밖에 공부 안 하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다 다르다고. 그러니까 이 10시간이라는 요 딱 기준점이 제시되는 순간 이걸 가지고 이제 이게 뭐 좋으냐 나쁘냐 이렇게 판단하기 시작해. 뭐 이게 뭔지 몰라. 이게 적당한 선이 뭔지는 모르겠다. 고등학교 때 고3에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해야 되냐고 물어보면은 물어본 사람마다 다 다르게 대답할 거라고. 어떤 사람은 뭐 고3이니까 뭐 예를 들어 뭐 16시간 공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냥 5시간만 공부해야 된다라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뭐 다 달라 이게. 그 적당한 선을 다 다르다고. 이게 추적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뭐 그렇다라는 거. 뭐 요렇게 하고 이제 끝났는데 뭐 다음 시간에는 요 신호의 시간 영역 분석에 대해서 할 텐데 요거는 사실 거의 요거랑 다음 시간에 이 다음으로 할 이제 주파수 영역 분석 이게 끝나고 나면은 이게 이제 다시 또 올려놨는데 신호의 주파수 영역 분석은 거의 그거랑 똑같아. 응용수학에서 했던 이게 시노미 시스템인데 유사해 이게 이 부분이.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을 굉장히 빨리 지나갈 거야. 내가 뭐 이게 다른 거 다 안 하고 이거 뭐 모든 걸 다 설명하지는 않고 근데 이게 내가 사실은 이게 똑같은 게 내가 디지털 신호 처리를 하면은 요 부분을 이제 응용수학 부분을 다시 또 리뷰를 하거든. 이 통신공학도 마찬가지고 둘 다 이제 리뷰를 해야 되는데 DSP에서는 좀 굉장히 빨리 지나가 진짜로. 왜냐하면은 이게 응용수학에서 했던 게 대부분 아날로그 신호이기 때문에 DSP에서는 디지털 신호 처리에서는 그렇게까지는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뭐 좀 약간 그렇긴 한데 여기에서는 아날로그 신호를 이 통신에서는 아날로그 신호를 그대로 우리가 써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걸 좀 더 DSP에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아마 여러분 내가 알고 있기로 몇 명은 아마 내 DSP 수업하고 이 통신공학 수업을 동시에 듣는 사람이 있을 텐데 뭐 그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뭐 다른 사람들은 일단 좀 정리를 좀 해봅시다. 그래서 뭐 이건 지금 보니까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건 끝내야 될 것 같고 오늘은 그래서 뭐 이대로 끝낼기는 좀 그렇고 일단 숙제는 뭐 정리해서 보내는 거야. 이 오늘 수업 시간을 왜 또 안 되나 이거? 좀 이상하네 이거. 잠깐만. 지금 화면을 바꿨는데 또 안 되네. 그래서 하여튼 얘기를 들어보자. 그래서 이게 숙제를 이제 이 오늘 했던 거 안 되겠다. 중단했다가 다시 해야 되겠다. 왜 자꾸 이게 와이파이가 자꾸 끊어졌다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네 이게 좀. 안 돼? 이제 됐다. 그래서 숙제는 오늘 수업 시간에 했던 거 수업 시간 내용 정리인데 정리해서 보내는데 뭐 뭐냐 이게 뭐 내 응용 수학 수업을 들었던 학생은 다 알 텐데 뭐이 수업 정리하고 뭐 이걸 뭐 사진을 찍든지 그러니까 A4에 먼저 풀고 뭐 A4 아니고 연습장에 풀어도 괜찮아. 이거 풀고 사진 찍어서 이걸 이제 PDF로 바꿔서 PDF 아, 파일로 결합해서 보내도 괜찮고 아니면 뭐 이게 뭐 이 패드로 적는 사람은 뭐 아이패드 같은 거로 적어도 괜찮아.
이렇게 해서 하나의 파일로 이제 뭐 PDF로 바꿔줄 수 있겠지. 이런 패드로 아니 PDF로 파일로 이제 뭐 바꾸는 거지. 이렇게 해서 나한테 mcju 골뱅이하고 이게 국민.hmkr 로 보내는데 이거 내가 보니까 이걸 제목을 내가 얘기를 안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 제목을 이렇게 하면 안 돼. 통신공학 내가 여러 과목을 하다 보니까 통신공학하고 그 다음에 학번 뭐 예를 들어 뭐 20, 뭐 18,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예, 누구 어?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 숙제를 먼저 해야겠다. 숙제 오늘 숙제가 0310 이렇게 되네. 이렇게 하고 이제 뭐 2018 뭐 누구 뭐 이거 주민철 이렇게 해서 숙제 동식물 숙제라는 거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첨부해서 나한테 보내세요. 그래야지 내가 좀 그리고 언제까지 보내냐면은 내가 매일 숙제를 낼 때마다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자동이야. 그냥 그 다음 날 밤 12시까지. 그러니까 지금 뭐 벌써 2시 46분이니까 오늘 밤 말고 한 10시간 뒤에 12시가 아니라 내일 그러니까 24시간 더해서 그러니까 10시간이다 24시간이니까 뭐 거의 한 34시간 정도 되겠네. 34시간 이후에 그때 밤 12시까지 나한테 좀 보내도록 하세요. 그 뭐 혹시 질문 있나 질문? 뭐야 채팅에 교수님 혹시 푼다는 거는 이제 그 교재에 있는 예제를 푼다는 식인가요? 뭘 풀어?